우리 6단원 공부할 때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단원의 명칭 중요하다 그랬지. 예. 6단원의 명칭이 뭐예요?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기. 그럼 직육면체를 우리가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5학년이요. 5학년 때부터. 직육면체를 공부하면서 모서리, 꼭지점, 그 다음에 면의 개수 공부했고 예. 이제 1학기 들어와서 2단원에서 했었지. 무슨 기둥 했었죠? 각기둥과 그렇지. 각기둥에서도 직육면체가 또 한 번 들어가잖아. 네. 근데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 있는 건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예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무엇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부피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뭐에 대한 개념? 부피. 부피.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주고 싶지만 예쁜 목소리로 우리 범수가 읽어보세요. 부피 찾았어? 예. 부피는 뭐야?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 그렇지.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왜냐면 이 부피라고 하는 게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중학교 때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오는 거거든. 수학에서도 나오지만 과학에서도 나와.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뭐 하고 있는 크기? 차지하고 있는 크기. 자, 개미가 있어요. 예. 거미 아닌가요? 개미거든요. 개미 다리 6개 아니에요? 맞아, 6개. 저쪽에 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될까? 그치? 개미가 있어. 고마워. 개미가 있고 그 내가- 뒤에 크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크게 그릴 수 있을지 저거 너무 모르겠어. 큰데요? 저거 누가 봐도 거미. 저 뭐예요? 와. 저거 나 코끼리? 맞아. 와우. 이거 그거 다 교정이 수명놀이터 잘 그리네. 보면은 동물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그게 코끼리 비트. 잘 그리는데요. 그럴싸하지? 야, 만화 같다. 야, 진짜 만화 같다. 마음의 소리 나와도 되겠다. 상어 하나 그려주세요. 상아? 네, 맘모스. 원래 코끼리 상어 있어. 맞아. 그런데 요즘 사냥꾼들이 이렇게. 오. 그거 같은. 저거 하나가 약간 이거 꼭 강아지 같은 코끼리 아니야? 두 개 중에 어떤 게 부피가 커요? 코끼리요. 그거인 거야. 상아. 그러면은 뭐 나는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실에서 부피가 제일 큰 사람이 AR 누구죠? 탄창 아닌가요, 저거? 나지. 네. 이해됐어? 그래서 순간 저 찔렸어. 왜 찔려니까? 자,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뭐라고 한다고? 부피라고 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부피라고 하는 건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입체적으로 면만, 보이는 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숨쉬기도 이 전에 배웠던 너희가 그 개념이 뭐가 있냐면 넓이가 있어요. 네. 넓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면의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 교실에 저기 하얀색 화이트보드 있잖아. 네. 화이트보드의 평면의 면적이 넓이에요. 그 다음에 이 텔레비전 모니터의 평면의 면적, 넓이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저거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가 커요. 왜 화이트보드가 더 큰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생님 화이트보드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뭐보다 길어서예요. TV. 텔레비전보다 길어서예요. 이해됐어?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그럼 두 개 부피를 비교해봐 라고 했어. 예. 바로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바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냐면 저 화이트보드는 얇지. 예. 근데 이 텔레비전은 앞에서 두꺼워요. 보기엔 얇아 보이지만 뒤에 보면은 두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이는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전체 무엇을 판단해야 된다? 크기를 판단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무슨 면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직육면체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직육면체에 대한 부피하고 그 다음에 건널비 나중에 배우는 건데 건널비는 그나마 쉬운 거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분열이 다르지. 자, 1번에 직접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가 직육면체와 나 직육면체가 가로 세로 길이는 4cm, 3cm. 예. 그 다음에 높이는 9cm래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4cm, 3cm인데 높이가 6cm래요. 네. 결론 나왔죠? 예. 그럼 결론은 우리 배웠던 거 꼭 써먹으셔야 돼요. 그럼 두 개는 각기둥하고 같잖아. 네. 근데 이 직육면체이면서 각기둥인 게 밑면의 넓이가 서로 어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게 나보다 높이가 몇 cm가 더 높아요? 3cm. 3cm가 높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게 부피가 커요? 가요. 가가 더 커요.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똑같은 값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로 비교해 줄 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쌓기나무가 여기서 사용이 돼요. 예. 자, 쌓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조그만한 거 쌓기나무 한 개 볼게요. 예. 이거는 전체 크기가 다 동일하지. 예. 이 하나의 크기가 다 동일하지. 예. 그런데 다라고 하는 건 쌓기나무가 전체 몇 개 있어? 한번 세볼래? 16. 그렇지. 이거 하는 법 있지. 평면 봤더니 4개지. 근데 높이로 몇 개예요? 4개죠. 2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그럼 16개.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몇 개예요? 18개. 그렇지. 18개예요. 그러면 라라고 하는 게 라로 되어 있으니까 라라고 하는 게 다보다 2개 더 많으니까 부피가 누가 더 큰 거예요? 라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 코코.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세어보면 돼요? 나무의 개수죠. 수를 세어보면 되지. 아래에 있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지? 바로 오른쪽 개념으로 갈게요. 자, 부피의 단위. 이번에 실질적인 것은 부피를 그럼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 직육면체의 무엇을 구해보자? 구해보자. 부피를 계산해보자. 앞에 있는 건 저게 크기야.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만 본 거야. 근데 여기서는 드디어 실질적인 뭐가 들어가? 구해보자.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말하면 무엇을 암기하자. 그렇지. 앞에서도 그렇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너희가 공식 암기를 게을리 하면 언젠가 되게 힘들어질 때가 오거든요. 언제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 공식 암기를 되게 게을리 했어. 그냥 그때그때 외우고 말았어. 중학생 때. 근데 다음이 되면은 막 까먹고 이래. 그럼 그게 언제 가서 뼈를 막 치며 아, 그때 좀 해놓을 걸 이렇게 후회할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상하는 거. 그 전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후회해도 아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래 마음이. 다음에 하면 돼. 아직 중학생이니까. 근데 막상 고1이 되면 그럴 시간이 많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중요하다 암기해라 라고 하는 건 암기하세요. 근데 다음에 잘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하고 또 하다 보면 바로바로 떠오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피의 단위부터 본다면 부피의 단위는요 1세제곱센티미터래요. 뭐래요? 1세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질문 1과 센티미터와 세제곱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맞춰봐. 여기서 1이 중요할까 센티미터가 중요할까 세제곱이 중요할까? 세제곱이 중요해. 잘했어. 너네 세제곱 이전에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물론 미리 공부한 친구는 알겠지.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세제곱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야. 바로 부피 개념에서. 그럼 부피에서는 중요한 게 부피는 무조건 여기에 뭘 붙여줘야 돼? 세제곱을 붙여줘야 돼. 왜 세제곱을 붙여줘야 되냐면 요 그림에서 이제 힌트가 있어요. 직육면체에서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 해당하는 밑면의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요? 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넓이는 1cm 곱하기 1cm니까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센티미터 몇 번 곱했어요? 2번 곱하니까 뒤에 뭐 붙어요? 제곱 붙어요. 근데 이거는 부피예요? 면적이에요? 면적이에요. 넓이에요. 그런데 바닥에 대한 밑면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있고 높이가 있는 이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것들의 부피는요. 이러한 넓이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높이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그럼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 1이에요. 그런데 센티미터를 결국 몇 번 곱하는 거예요? 3번. 3번. 그래서 뭐가 붙어요? 세제곱 센티미터가 붙는 거예요. 그럼 아래 볼게요.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직육면체와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있어. 두 개의 차이점. 어떤 걸 정육면체라고 부를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활용하셔야 돼요. 얘는 왜 직육면체고 쟤는 왜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크기가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 정육면- 크기라고 하는 게 몇 가지 값이 있어서 그래. 정육면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지만 직육면체는 변의 길이가 몇 개가 달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잘했어. 범수가 잘했어. 그럼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뭐로 시작하는 말로 해보자. 자, 서리. 모서리지.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을 가지는 면이 몇 개 있다는 뜻일까요? 6개가 있다는 얘기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첫 번째 부피를 구하는 방법 직육면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 돼요.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 건 결국 위에서 보여줬지. 뭐의 넓이하고 똑같아요? 밑면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정육면체는 잘 봐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에 또 한 모서리의 길이에 또 한 모서리의 길이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네. 곱하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래 거 그냥 풀어볼게요. 예. 자, 9번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그럼 가로 길이가 4고요. 세로 길이는요? 세. 신. 3. 3이죠. 높이가 몇 cm예요? 7. 7. 요거 개념부터 잡아야 돼. 자, 이거 확대해 줄게. 지금 이 그림 보이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걸 우리는 무슨 면이라고 배웠어? 밑면. 밑면이라고 배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가로라고 하는 것과 세로라고 하는 것은 밑면에만 가지고 있어요. 예. 됐니? 그럼 밑면에 우리하고 봤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게 이게 바로 무슨 길이에요? 가로 길이에요.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다음에 가로하고 세로는 몇 도를 이루고 있을까요? 90. 90도예요. 그래서 90도를 이루고 있는 이쪽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로. 세로예요. 밑면을 기준으로 위에 기둥으로 올릴 수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해요? 이게 높이가 돼요. 됐니? 그래서 얘가 높이 7cm인 거야. 그럼 여기에 7 넣었어요. 그럼 4, 3, 12 곱하기 다시 7이죠. 그럼 7이 14 올라가니까 84.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아래 거 볼게요.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가로 길이 6cm, 세로 길이 6cm, 높이도 6cm 이 세 개를 다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그럼 6, 6에 36. 36 곱하기 6이네요. 그럼 6, 6에 36, 6, 38, 216 세제곱 센티미터.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같이 푼 건 빼고 하면 돼. 서연이는 연산 채점부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넘겨보세요. 여기서 많이 틀리더라.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 부피의 단위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건 뭐였어? 세제곱 센티미터였지.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래요? 미터. 세제곱 미터래요. 자, 1미터부터 시작할게요. 1미터는 몇 센티미터니? 100cm. 너무 잘했어. 100cm야. 진짜 잘했어. 그럼 이거 해석해봐. 이건 진짜 해석의 문제야. 잘 생각해. 1m가 100cm인데 얘는 1세제곱미터래요. 네.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거 응용하세요. 1세제곱센치 1세제곱미터는요. 1m를 몇 번 곱한 거예요? 아, 3번. 3번. 자, 이어서 계속할게요. 1세제곱미터는 1m를 몇 번 곱하는 거라고요? 3번 곱해요. 이거 이해되죠? 그럼 방금 1m는 몇 cm 했어요? 100cm. 100cm. 그럼 아래에다가 1m는 100cm입니다. 1m는 100cm입니다. 1m는 100cm입니다. 그럼 100cm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만. 만이에요? 아, 100 곱하기 100만 말했으니까 만이네요. 그럼 만에다가 또 100을 곱하면 100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지. 동그라미 몇 개 써주면 되는 거야? 6개. 6개잖아? 아. 그치? 그럼 거기다 뭐 붙여주면 돼요? 센- 세제곱 센티미터. 왜? 센티미터 몇 번 곱한 거니까. 3번. 3번 곱한 거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100을 몇 번 곱했으니까 3번 곱했으니까 100만 되는 거고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예시 문제 저랑 풀어볼 거예요. 이거 보자. 쉬운 거부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1, 2, 3, 6. 잘했어. 그러면 아래 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600, 400. 600, 400. 그럼 답은 얼마 나와? 0, 0, 0, 0, 0, 0에 12. 6, 5, 30이지. 그럼 앞에다 얼마 붙여야 돼? 180. 120이지. 아. 맞아요? 아.
이해됐어요? 자, 방금 했던 실수를 문제 풀 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동그라미 싸움이에요.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면 한 문제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세제곱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달래요? 미터로. 세제곱 미터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세제곱 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아까 했던 거의 반대지. 네. 동그라미를 몇 개 없애야 될까? 6개. 6개. 하나, 둘, 셋, 120. 넷, 다섯, 여섯. 120. 얼마예요? 120. 이제 요게 하이라이트야. 건널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진짜요? 네.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실 실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못한다고 뭐 난 못해 이런 건 아니에요. 좀 더 여기서 우리의 성격을 꼼꼼하게 다질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하는 건 부피 개념이 끝났고요. 이제 무슨 넓이에요? 건널비. 건널비예요. 자,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많이 틀리는 첫 번째. 뭐 때문에 틀릴까?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부피를 구해요. 예.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건널비를 구해요. 그러니까 틀려요.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처음에 부피할 때 계속 선생님이 강조한 거야. 부피미는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곱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를 구하는 건 좀 간단해요. 근데 건널비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글자 때문에. 바로 어떤 글자가 앞에 붙어 있어? 겉. 겉에. 됐니? 그러면 입체도형 중에서 우리가 직육면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네. 직육면체의 의미는 직사각형의 면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6개. 6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알겠지? 그런데 직사각형의 면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겉이 붙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자고 하는 거야? 넓이. 됐니? 그럼 직사각형 이제 직육면체 밑면에 대한 거, 자 밑면이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은 직선으로 그렸더니 겨냥도가 하나 완성이 되죠. 예. 됐어? 그럼 여기서 잘 봐. 밑면에 해당하는 거 넓이 구할 수 있지. 예.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에 있어? 여기 위에 있지. 위에.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갈게요. 옆면이 몇 개가 있어요? 총? 4개. 4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건 또 마주보고 있는 건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란색으로 할게요. 앞에 부분의 이 넓이하고요. 저 뒤에 부분의 넓이가 서로 뭐해요? 같아요. 같아요. 그럼 똑같은 넓이가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2개씩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정육면체는 똑같은 넓이가 몇 개씩 있어요? 6개. 6개인 거예요. 그럼 정육면체는 넓이를 몇 개만 구해도 돼요? 6. 하나만 구하고 거기다 몇 배 하면 돼요? 6. 6배. 그럼 그게 뭐 구해진 거야? 건널기. 그렇지. 지금 한 게 건널비예요. 직육면체의 가장 바깥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건널비인데 굳이 공식으로 이렇게 써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펼친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겨냥도로 그린 건데 이걸 우리가 무슨 도라고 하지? 전개도. 전개도죠. 전개도로 펼치게 되면 같은 색깔들끼리 면적이 뭐 하다는 거야? 넓이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아래 볼게요. 요거는 몇 곱하기 몇 나와요? 6 곱하기 3. 그치? 얘도 몇 곱하기 뭐예요? 6 곱하기 3이지. 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볼게요. 노란색 부분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여기? 노란색이 3 곱하기 3 곱하기 2지? 네. 진짜 3 곱하기예요? 6 곱하기 6 곱하기 2지.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는 가로가 6이고 세로가 2죠. 6 곱하기 2인데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 몇 곱하기 몇이야? 3 여기가 3 곱하기 2가 되겠지.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죠. 됐니? 그래서 아래 보면 6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2, 6 곱하기 2, 6 곱하기 3. 한 번씩 다 해준 거야. 그걸 더했더니 얼마예요? 72예요. 그런데 아예 이거 묶어가지고 몇 배 해버리면 돼요? 2배. 2배 해도 얼마가 나와요? 72가 나와요. 혹은 어떻게 해도 돼요? 세 번째 방법은 6 곱하기 3이 몇 개 있고요? 2개 있죠. 맞아? 그런데 아래 봤더니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6을 곱하기 몇 배 했어요? 2배 했어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잘 봐.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줄게. 네. 이거 보이니? 네. 곱하기 2가 똑같지? 네.
곱하기 2가 똑같은 부분을 어떻게 한 거야? 2 곱하기 2로 묶어준 거야. 예.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앞에 봐. 그럼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6이죠. 네.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6. 됐니? 네. 이렇게 하는 걸 결합한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중학교 때 결합법칙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공식에서 공통인 걸 빼내고 나머지를 앞에 써줘도 답은 어떻게 나와요? 72.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다 보면 편한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세 개 중에 편한 것으로 하게 될 거예요. 알겠지? 근데 정확하게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건 너무 쉬워요. 하나의 면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배 하면 돼요? 6배 하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가로도 3이고 세로도 얼마예요? 3이죠. 3 곱하기 3이 몇 개 있어요? 6개. 그래서 이렇게. 됐니? 다른 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끝! 오늘 몇 쪽까지 해야 돼요? 3쪽. 165쪽까지. 오늘 수업했던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쓸데없이 선생님이 욕심내가지고 너무 간단한 걸 어렵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건널비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 이 세 번째 방법을 건널비 구하는 첫 번째 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원래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바로 이거예요. 위에 있는 이 예시 그림은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를 펼쳤을 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위아래에 있는 저 분홍색 있죠?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거하고 1번,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밑면이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했을 때? 밑면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파랑색, 가운데 있는 이 네 개의 직사각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옆면이 되죠. 그래서 건널비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길다란 직사각형을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입니다. 각각 넓이를 구해서.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밑면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1번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3번의 넓이겠지. 그럼 1번이라고 하는 바로 요게 밑면의 넓이 6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옆면의 넓이가 되는데 옆면을 뭐로 봤을 때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2cm라고 하는 게 여기 2라고 하는 게 세로가 되겠죠. 긴 직사각형에 대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3cm, 6cm, 3cm, 6cm. 다시 말하면 옆면을 구성하고 있던 각각의 면의 이제 밑에 길이, 가로 길이들의 합이 되죠. 그래서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18cm가 되더라. 그래서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6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